하겠습니다. 수목 관리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런 거 쉽죠. 그래서 목본 식물의 육성 관리다. 대상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고, 대상 식물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최소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무슨 경제 원리고, 이거는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키우는 거죠.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 다음에 2번 수목관리 지도 원리. 그래서 적지의 적소.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은 요 해설 이렇게 떼어갖고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해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수목관리 지도 원리라는 거는 생장 단계마다 이제 관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제일 기본이 적지 적소예요. 그죠? 제 환경에 맞게, 땅 같은 거 맞게, 병에 잘 안 걸리는 그런 수목을 필요로 하는 수종을 심는 게 적지적수. 그래서 1번 맞고요.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 어린 수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좋은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성목 단계 관리 초점이 아니라 이제 생장 단계마다 관리 초점을 둬야 되죠. 그래서 성목이라는 거 다 커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수목 관리의 지도라는 거는 생장 어릴 때부터 양호한 구조로 이제 클 때까지 관리하는 게 지도 관리, 지도 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기간 낮은 강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낮은 강도로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장기간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 차분하게 천천히 스트레스 안 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 낮은 강도 관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수목의 특성, 오래 산다. 수종벌 고유 유전 특성이 있어요. 그죠? 수목마다 뭐 다 특성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죠. 그 다음에 훼손되면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뿌리 수명이 지상부 수명보다 짧다. 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이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든지. 이거는 갖고 와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예. 갖고 와서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만든 문제예요. 아까 했던 책자. 그래서 수목 관련 문제가 적다고 해갖고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경야독에서 했던 그 일부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수목 이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이식률이 낮은 것은 가시나무이며 높은 것은 은행나무다. 이식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남부 수종이거든요. 이런 건 이식이 잘 안 되고요. 은행나무 같은 게 이식이 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2번 나무가 작을수록 이식에 대한 수목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경수는 어릴 때 이식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 이식하는 게 좋고, 크면은 이식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력으로, 이식할 때 활력으로 성숙잎의 색깔이 짙은 녹색이어야 되고, 잎이 크고 촘촘히 달려있는 것이 건강한 수목의 모습이다. 맞고, 줄기의 생장량은 1년에 최소 30cm가량 되어야 하고, 숲이는 발구색을 띠면서 금이 가거나 상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관은 한 개의 줄기로 이루어진 것이 좋고, 하나를 들을 때요. 골격이 그거 좋고, 골격지의 배치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네 방향으로 균형 있게 뻗어 있으며, 수관의 높이가 수관, 그죠? 잎사귀 있고 줄기 있는 부분이 수관이잖아요. 윗부분. 그것이 수고의 3분의 2 정도가 돼야지 좋은 나무라고 한대요. 그래서 3분의 2, 수고의 키의 3분의 2 정도는 차지해야 돼요. 3분의 1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식 시 뿌리 상태에 대한 설명이 틀리는 것은, 뿌리 상태에 따라 이식묘, 나근묘, 이식묘는 나근묘, 용기묘, 분근묘 있어요. 분분묘가 있는데, 나근묘는 뿌리
그냥 뿌리, 흙이 안 달린 상태로 이식하는 거고요. 용기면은 이렇게 어떤 용기 안에 덮여 있는 거, 근분면은 뭐 틀이 있어요. 약간 용기묘보다 더 박스처럼 크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있다. 그래서 나분면은 뿌리가 노출된 상태다. 그래서 5cm 미만인 화렵수는 봄이나 가을에 이식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3번 나분면은 꼬인 뿌리가 없어갖고 뿌리의 뻗음이 좋을수록 유리하고 밑둥에서 직접 나온 측근이 4개 이상 펼쳐지고 뿌리의 폭은 근원경의 10배 이상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근면은 흙이 없게 달린 거죠. 이게 밑둥이 그런 네 방향으로 이렇게 뿌리가 네 방향으로 됐고 폭은 뿌리의 폭은 10배 정도 돼. 근원경 밑부분에 그 뿌리 부분에 이제 그 줄기 굵기를 근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직근이 발달한 수종의 경우 직근을 자르고 측근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묘포장에서 상체판을 최소한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이제 그 측근하기 위해서 이제 잘라줘야 중간에. 그래서 이거 그 판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용기면은 4리터 용기와 20리터 플라스틱 용기에서 생산된 조경수로 사용할 때까지 동그랗게 있는 뿌리를 그대로 심는다. 그래서 용기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4리터짜리 있고 20리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용기묘는 오래 이제 두다 보면은 이게 뿌리가 꼬인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뿌리가 더 뻗어나지 못하니까 그 용기 안에서 이제 뿌리가 꼬이는데 이거를 절단해 갖고 그대로 심으면 안 돼. 절대 뿌리 꼬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3번입니다. 꽃 색깔이 적색, 황색, 백색 계열로 묶인 거.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이행가 없는 게 꽃 색깔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목련, 이게 뭐 적색으로 되어 있는 거. 4번이 답인데, 박태기가 적색이죠. 그 다음에 생강나무, 황색, 백색, 한박꽃나무가 이제 백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적색에 보면 적색은 동백나무, 박태기가 적색이고 황색은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미선나무, 황매와 희열이 이런 게 황색이고 백목련, 조팝, 자두, 쪽동백, 덜꽁, 말채, 산딸, 산사, 백당 이런 게 흰색으로 돼요.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방화수용 뭐 이런 게 꼭 나요 시험에. 이제 방풍림이냐 뭐 방화수냐 뭐 이런 게 나거든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방화수용이라는 거, 불 났을 때 이제 그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잎이 두껍고 함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함수량이 많으며 넓은 잎을 가진 치밀한 수간 부위에 상록 수종이 좋다. 방화수용의 특징이 꼭 알아두셔야. 함수량 많고 두껍고 넓고 치밀하다. 그다음에 방풍이라는 건 바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성이 좋아요. 뿌리가 깊게 뻗어있는 지엽이 치밀한 가지와 줄기를 가진 수종이 좋고, 방진용수라는 거는 소음 같은 걸 막아주는 거예요. 방진용수. 그거는 수간폭이 넓거나 지면을 빽빽히 덮을 수 있는 수종이 좋고요. 방조용은 이게 이제 그 방풍림하고 좀 비슷해요. 강한 바람을 견디고 척박한 토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종이 좋다. 그 다음에 염해에 강한 수종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부송, 시렵수, 가죽나무, 보리수, 주엽, 거즘나무, 단풍나무, 양버들, 루브라청나무. 이런 종류를 물어보는 게 가끔가다 나요. 염해에 강한 수종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다 읽어보세요. 뭐 산울타리에 좋은 차폐하는 뭐 차폐용 뭐 산울타리 뭐 그다음에 방풍, 특히 방풍이 시험에 잘 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소나무, 곰솔, 팽나무, 후박, 동백, 솔송, 편백 이게 좋고요. 방주는 방풍이 강하고 염분에 강한 그 수종, 바닷가에 사는 그런 거, 그런 거 수종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곰솔, 다정큰나무, 돈나무, 자기나무, 찔레꽃, 꽝꽝나무 이런 게 좋고 또 방연에 좋은 게 있어요. 그 오염물질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은행나무, 치력수, 양버즘, 겹번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좋고요. 방화용은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이 두껍고 밀생한 거. 은행, 고랑가시, 사철, 그리고 이메메리지 같은데 그거는 내염성, 내조성이 있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수종인데 해송, 미기다, 향나무, 태산목, 동백, 사철, 해당화, 치력수. 이게 조경이라는 거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조경하신 분들은 나무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꼭 안 외워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기억나시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안 했던 분들, 특히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외울 게 많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는 모르지만 나무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뭐 곰솔 같은 경우는 방풍잎을 많이 쓴다. 뭐 은행나무는 뭐 저기 그 오염에 강하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뭐 이만한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면서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감각을 일으키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문제가 났고 뭐 내염성 강한 거, 뭐 임의 메리트에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시답지 않 우리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저기 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경수목의 관리상 저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저온 방지 대책과 무관한 것은 그래서 낙엽이나 피트모스 등을 피복 재료로 사용한다. 맞고요. 강전지 강전정을 실시한다. 아니죠. 저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약정정 약하게 해야지 추위에 잘 견뎌요. 그 다음에 액체 피막자를 잎에 살포한다. 그 다음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토양의 배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여 기온 상승 시 해토가 빨리 되도록 유지한다. 맞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주목의 필요성. 수고 생장에 도움이 돼요. 지주목이. 그렇죠. 지주목을 설치하면 키가 커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간의 줄기가 균일하게 생육할 수 있어요. 쭉쭉 뻗어요. 지주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4번 도시 미관을 위해 필수적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뿌리 활착을 증진시킨다. 지주목에 대한 역할. 그리고 아시겠죠? 약간 상식적이면서도 뭐 그래요. 7번 조경수 동해에 발생하기 쉬운 조건. 건조한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오목한 지형에서 많이 발생한다.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 때 발생한다. 유령목보다 성목에서 많이 발생한다. 북서면이 남서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동해는 조경수의 동해는 오목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동해에 받기 쉬운 추위에 잘 저기 되는 거는 오목한 지형이나 북서면보다는 일교차가 큰 남서양에. 그다음에 맑고 바람이 없는 날,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 건조 토양보다는 가습한 토양에서 나타난다. 동해가 가습한 토양에서 많이 나타난다. 오목한 지역 이런 데서 나타나고. 조경수의 정지 전정에 대한 이게 이런 게 가끔 거서 나와요. 주지는 일반적으로 5개에서 3개에서 5개가 적합하다. 맞고요. 도장지는 최대한 보호한다. 도장지. 그 다음에 평행지는 최대한 유도한다. 그 다음에 4번 가지의 유의는 뿌리의 자란 방향을 고려한다. 틀리죠. 안으로 향한 가지는 그대로 보호한다. 그래서 그 주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주지는 가급적 하나로 자라게 한다. 가작적 한 거는 3, 4개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 그죠? 주지는 가급적으로 하나로 이제 선정한다. 그러니까 도장지 같은 경우 쓰러지는 거야. 이런 걸 다 잘라내야 되겠죠. 평형지도 잘라요. 그래서 전정할 때. 그래서 도장지는 꽃눈이 거의 붙어 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잘라주는 것이 좋으며 평행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된 거 있죠. 옆으로 뻗은 거 그건 다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으로 향한 거 이런 거는 안 좋아요. 통풍을 막고 모양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아요.
가지의 유의는 뿌리 방향 그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산불 발생으로 척박 시에 산림 복원을 하기 위해 식재하고자 한다. 척박한 토양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수종으로 구성된 거, 적응 잘하는 걸 저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 척박 시에 잘 견디는 수종, 소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 등나무, 아카시아, 사기나무, 보리수, 다름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하고 소나무, 오리나무 이렇게 잘 견디죠. 그런데 척박한 비옥지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반면에 주목, 철쭉, 축배, 회양목, 벽오동, 벚나무, 불두와 장미, 구용, 모란 이런 건 또 비옥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답은 이팝나무, 물풀에 이런 거는 비옥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오리나무 이런 거, 자작나무, 이거 보리수 이런 건 뭐예요? 프랭키아나 리조금 질소 고정을 잘 하기 때문에 척박한 데서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풀에 이런 거는 또 저기 양분이 많은 데서 좋아해요. 그리고 비옥지 좋아하는 수목 거기 다 해오셔야 되고, 아니 다 이해하셔야 되고. 10번 공장 주변에 녹지를 조성할 때 전국에 걸쳐 식재 가능한 수종은 가이즈카 향나무로 해서 공해 강에서 공장 주변에 완충 식재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닷가에서 내륙까지 어느 땅이나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잘 자란다. 11번 담 수목동 중 비료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비료목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뿌리옥 박테리아라든가 프랭키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다 비배목이에요. 그래서 콩과에 있는 해설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자기, 쌀이, 박대기, 등나무, 칡 이거고, 자작나무는 사방오리, 산오리, 오리나무, 자작나무까지 속하고요. 보리수나무, 프랭키아 나무죠. 그래서 보리수나무, 보리장나무, 소철과의 소철 이런 것도 다 비료목으로 쓰는 거예요. 답은 3번. 다릅, 두릅 이건 아니죠, 그죠? 자작은 12번 임해 매립지 녹화를 위해 선정, 배식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 임해 매립지는 주로 내륙 지방에 자생하는 선정을 순종한다. 맞죠? 그죠? 맞나요? 그냥 참고로 한다. 가능한 내륙 지방에 자생 주종을 한다. 아, 그렇죠. 참고로. 예. 그 참고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생 수종. 그 내륙 지역에 있는 게 그 임해 매립지에 있는 거기 있는 수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고. 2번 식재 밀도를 높게 하여 되도록 바람의 피해를 줄인다. 예. 그래서 풍화를 견디기 위해서는 밀도를 높게 한대요. 임해 매립지에 녹화할 때. 그 다음에 3번 이 시기 용이하면 염해에 약한 수종을 선정해도 된다. 아니에요. 염해에 강한 수종을 임해 매립지는 그죠? 강해야 되니까 3번 틀린 거고요. 4번 해안선에 바로 붙여 수목을 식재한다. 해안선에 바로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값싼 비용으로 나쁜 환경에서보다 천천히 대량의 녹음을 조성해야만 한다. 이게 빨리 녹음을 조성해서 임해 매립지의 땅들을 이제 복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13번 조경 수목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농나무, 동백나무, 후백나무는 난대성 수목이다. 맞죠? 농나무, 동백나무, 후백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잘해요. 2번 수목의 내한성은 식재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될 필수사항이다. 내한성이 중요해요. 그죠? 따뜻한 데 사는 거 여기 중부지방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막 그래요. 3번 일반적으로 주경수목은 사질양투와 양투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토양 전번에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사질양투하고 양투에서 잘 살아요. 4번 수목의 전 부위의 10%가 수분이므로 임지에서 있어서 건습은 수목의 생장 관계를 좌우한다. 10%가 아니죠. 수목의 70%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당하게 공급돼야 되고 내연성이라든가 내조성, 내염성이 강한 수종은 사철납니다. 맞고요. 14번 식재 수종 선정 시 환경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닌 것은 1번 식물에 생육하는데 광선의 요구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나 염해, 풍해, 설해 등 각종 피해 환경에 대한 적응성 맞죠? 그 다음에 3번 수목의 맹화, 실록, 결실, 홍염, 낙엽 등의 계절적 현상. 이게 선정할 때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식물의 천연 분포, 식재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기온도 관계 고려해야 되고 5번 식재 토심이라든가 토질, 토양 개량 여부, 식재 기관의 마감 높이, 수목의 중량, 통풍성, 급배수, 수종 선정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계절적 현상에 대한 거지 이게 실제 환경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이게 이제 저기 조경지사 식재 부분 있거든요. 조경지사 거기서 따온 문제예요. 약간 그 변형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요. 조경 쪽에서 몇 개.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뭐 가지치기 전정 뭐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1번. 잎이 나온 후 상처가 가장 왕성하게 치유되는 특성을 이용해갖고 봄 일찍 가지치기를 한다. 맞는 거고요. 화렵수는 가을에 낙엽이 진 후 봄에 생장을 개시하기 전 휴면 중에 아무 때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화렵수는. 근데 침엽수는 이른 봄에 새 가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4번 침엽수는 추운 지방에서 가을에 전정하면 상처 부위가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성숙한 자작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는 저기 뭐가 나오죠. 수액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늦가을, 겨울 초기 잎이 완전히 나온 후 일대 전정 수액이 나오는 시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실시해요. 겨울 초기 이때. 잎이 나오고 한 다음에 이른 봄에 실시하면 안 돼, 안 좋아요. 수액이 막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1번 봄 중간은 수피에 수분이 많아서 쉽게 수피가 벗겨지거나 상처를 받기 쉽다. 봄 중간에 가지치기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2번 겨울눈이 튼 후 잎과 가지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게 된다. 이게 전번에 그 탄수화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생리 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때는 가장 적게 가져야 해요. 겨울눈이 튼 후 잎과 가지고 왕성 자라고 있을 때는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어요. 답은 2번이고요. 초가을은 겨울 준비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늦다. 예, 그때 전정을 하면 초가을은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4번 초가을은 목재부 곰팡이 포자가 가장 많이 생성되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시기이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맞고요. 제1단계는 줄기와 가지가 자라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10cm 떨어진 아래쪽에 4분의 1 정도 자른 후 가지의 위축을 자른다. 그래서 가지 자를 때 그죠? 이게 바로 그 부분 원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쪽에서 그죠? 위에 쪽에 그 그림 있죠? 1번을 밑에 하고 또 위에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자르는데 4분의 1 정도 자르고 근데 위쪽에서 먼저 자르는 거예요. 버섯 탄수화물이라고 있고 겨울에는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저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는 트니까 자라고 있을 때는 탄수화물이 이제 적어요. 그다음에 3번 가지치기. 그다음에 가지치기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봄 일찍 개화하는 수종과 일찍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른 봄에 전정하면 꽃눈이 적어대서 어떻게 돼요?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꽃이 진 다음에 바로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진달래 뭐 이런 것도 있죠. 철쭉 같은 거. 이런 거는 꽃이 진 다음에 하는 거. 꽃이 피기 전에 이른 봄에 해서는 안 되고요. 여름에 개화하는 거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났던 거예요. 무궁화, 배롱나무, 금목서는 당년도 가지에 각각 5, 6, 7월에 꽃눈이 형성되니까 봄 생장이 시작될 때 4월, 이거는 미리 앞에 하는 거예요. 4월에. 그래서 그 배롱나무는 언제 전정하는 게 좋으냐, 이게 시험에 났던 거예요. 4월에 해요. 이런 거. 여름에 피지 5, 6, 7 이거 좀 늦게 피는 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봄에 일찍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3번 등나무는 5월에 꽃이 피고 난 후 곧 새로운 꽃눈이 생기므로 꽃이 지자마자 곧 전정해야만 다음에 꽃을 볼 수 있고 5월에 꽃이 피어요. 그죠? 벌써 졌나요? 등나무. 졌죠. 백목련과 치자나무는 꽃이 피고 나서 30일 이내에 전정한다. 대부분 꽃이 피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쭉류는 가을에 전정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일찍 보는 피는 꽃이 바로 생기기 꽃눈이 생기기 전에 해야 돼요. 꽃이 피고 30일, 4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금목서가 여름에 피나요? 금목소요? 9월, 10월 겨울에 피지 않나요? 10월 가을 늦가을에? 네.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가을에 핀다고 돼 있어. 네. 가을에 피어요. 늦게 피는 거는 아무튼 일찍 해요. 4월에. 이 배롱나무도 늦게 피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배롱나무 이제 좀 가을 막 시작할 때. 9월 10일. 그러니까 9월, 10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좀 늦게 피는 꽃들은 여름에 개화하는 거 있죠? 금목서가 그 가을에 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9월? 9월 10월. 9월, 10월 이렇게. 이런 거는 봄에 4월 달에 전정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에 대한 게 이제 나와요. 가지치기 뭐 지금 풀어본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나요. 조경 쪽에는.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가는 가지는 지피융기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지피융기선 아시죠? 그걸 건드려지지 않고 2번 옆가지 제거는 굵기가 5cm 이상인 경우 숲이가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피융기선을 기준으로 하여 지륜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여 바짝 자른다. 맞고요. 지륜이 있어요. 가지 밑살인데 이거 밑에 부분 있잖아요. 그 볼록 나온 거. 이거는 가지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 밑에 생기는 볼록한 조직으로서 목질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 보호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 치기할 때 이걸 볼록 나온 거는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4번 화렵수의 경우 가지치기를 실시하면 주변에서 맹아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맹아는 즉시 제거하는 게 좋아요. 맹아 막 화렵수 많이 가지치기 하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바로바로 없애주는 게 좋고 침엽수는 2, 3년마다 수영을 가다듬어 하며 전정으로 과격한 수영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요. 과격한 수영 침엽수 같은 경우는 많이 치면 안 돼요. 근데 현장에서도 많이 치더라고요. 막 많이 잘라내. 많이 치면 내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잘라. 5번 다음 중 줄기감기의 효과 아닌 것. 1번 상처를 줄기감기 하는 게 있잖아요. 줄기감기는 왜 하냐? 상처를 보호하고 줄기 보온으로 맹화를 촉진하고 병해충 침입을 예방하고 일광의 노출, 찬바람을 막아 뭐 피소, 뭐 이게 상열 이런 거, 그다음에 일소 및 수분 이탈을 방지하고 이식수의 활착을 높인다. 이게 줄기감기는 이제 그 이식하고서 이제 주로 감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역할이에요. 은행나무, 참나무류도 줄기감기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숲이가 두꺼운 거는 안 해도 된다. 은행나무, 참나무 같은 숲이 두꺼워요. 그래서 안 해도 됐고 석류, 배롱나무 같은 거는 매끄럽지만 뭐 겨울철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기감기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배롱나무도 되게 얇은데 석류가 6번입니다. 이식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분계 나무는 주분계 나무보다 강하다.
이식력. 죽은 개는 옆으로 이렇게 그 뿌리가 막 뻗어 있는 거. 죽은 개는 약간 줄기 중심에 있는 그 죽은 개라고 그러거든요. 수군 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수군 개가 많으면 이식해도 잘 살죠. 그런 얘기고요. 낙엽수는 상록수보다 강하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나무는 큰 나무보다 강하다. 이식력, 옮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 보유가 좋은 건강한 나무는 빈약한 나무보다 이식이 잘 된다. 맞고요.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자란 나무는 강하다. 틀립니다. 그래서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자란 거는 이식하기가 나쁘대요. 그래서 근계가 넓고 뭐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는 어떻게 됐죠? 뿌리 같은 게 어떻게 죽은 게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먹기 때문에 이식할 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근계가 넓고 넓게 그래서 넓게 퍼진 거. 그다음에 고개 무거운 토양, 점토 함량이 높고 고결이 잘 되어 뿌리 분포권이 좋은 토양에서는 가벼운 토양으로 이식된 나무는 강하다. 그러니까 배수가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이때는 강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그러니까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자란 거는 이식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7번 전정후 상부 유압 속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정후 그 유압 조직, 그 상부 유압 그거 속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압 텔러스라고 해요. 텔러스가 잘 살아나는 거 어떤 거냐면 햇빛이 잘 드는 남서쪽은 느리대요. 그 다음에 차광이 잘 되는 서북이나 북쪽은 빠르고 방향에 따라서도 유압 조직이 빨리 회복되는 거 있고 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왕성한 수관 상층부가 아래쪽보다 빠르고요. 가지가 가늘고 수평으로 뻗은 품종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부포 위험성이 높은 수종은 맨 밑에 보시면 부패 잘 안 되는 거는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이런 게 이제 왜 부패가 잘 안 되냐면 송진 같은 게 수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위험성 높은 거는 이제 그런 가문비나무, 자작, 버드, 사시, 너두밤나무 이런 거는 부패가 이제 좀 되고 아주 큰 거는 단풍나무, 누릅, 벚나무, 느티 이런 물풀의 오동나무는 이게 유압 조직이 이상 조직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위험이 커요. 9번 수관주사에 대한 설명으로 8번 수관주사에 대한 설명이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주사 넣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수관 중력식 수관주사, 캡슐 삽입 시비, 또 압력식 수관 주입 등 그런 게 있다. 맞아요. 종류가 그죠? 중력식은 뭐 사람 링겔 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캡슐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옆으로 뽑아서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속에 넣거든요. 거기서 넣는 거 있고 압력식은 뭐야? 약간 그 마제트 사이에 있는 거에 망치로 때려갖고 그 밑에 압력 넣어서 이렇게 꼽는 게 있어요. 세 종류가 있고요. 구멍의 크기는 0.5에서 1cm, 깊이는 3에서 4cm 정도. 그 다음에 구멍이 깊을수록 수관 주입 시간은 지연된다. 그죠? 그 다음에 구멍과의 간격은 15cm. 그 다음에 나선상으로 해요.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약해지겠죠.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그래서 약간 나선상으로 해요. 그 다음에 구멍 속에 톱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맞고요. 주입 후 이제 수관 주사를 하고 구멍을 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침입이 가능하다. 맞고요. 12 효과 이제 뭐 영양제를 놨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3주 이내 3주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시면 휴명기 생장 초기보다는 세잎 피핀 후 주입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죠?
막 활동할 때 많이 주입률이 높은 거고, 특히 10시부터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미풍이 있는 이른 저녁 때가 주입이 잘 된대요. 좀 이상하네, 그죠? 10시부터 11시. 잠잘 시간인데. 이른 저녁 때가 주입이 잘 된다. 좀 이상하네. 증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증산량이 많으니까 좀 많이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저 찾아볼게요, 이거. 근데 주입구 구멍을 봉하지 않아도 그냥 되지만 부육은 침입이 가능하다. 네, 이런 건. 그건 맞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힘창문을 봐. 꿈이야. 재산형이 제일 안되시게 목재다 하시는 2시 3시에 뭐 이럴 때. 그렇죠. 햇빛 많을 때 그렇죠. 오후 시간 많아요. 풍이 있는 이런 저녁 때도 주입이 잘 된다. 이거 말부를 저기네, 그죠?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거는.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도 증산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거.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옹교 심기가 잘 안 되는 나무는 사질 토양이나 밀생된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이다. 이게 옹교 심기가 안 되는 거는 사질이나 밀생된 지역에서 자란 나무 맞고요. 2번. 소나무, 백송, 리기다, 소나무, 백합, 동백, 벚나무, 금송, 가시, 태단목, 가문비는 이 시기 잘 안 되는 나무이다. 잘 되는 나무, 안 되는 나무도 있죠.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찍어야 되나요? 아, 벚나무 같은 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뭐 기술원 있을 때 옹기에 심은 것보다도 이제 더 죽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로 띄우라고 했는데 이게 막 자주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물을 차로 싣고 다니면서 갈았어요. 벚나무도 잘 안 돼.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벚나무 잘 안 되더라고요. 전자를 계속 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땅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막 물 주라고 맨날 저녁 때 퇴근할 무렵에 차로 갖고 막 큰 물통에다 막 물주. 벚나무도 잘 안 돼요. 3번. 옹교 심기가 잘 안 되는 수종이라도 옹교 심기 1, 3년 전에 뿌리 돌림을 하여 잔뿌리를 발달시키며 활작률을 높일 수 있다. 뿌리 돌림 자주 나오죠. 맞는 거고요. 4번. 굴치 작업 2, 3일 전에 충분히 물 주기를 하고 수관의 30% 이하의 가지를 고르고 전정토록 한다. 그죠? 미리 전정해 주면 좋아요. 수관 이식할 때 뿌리에서 무슨 물 같은 거 흡수할 수 있고 가지를 고르게 자르는 게 좋고 뿌리의 지름은 근원경의 3배에서 4배, 수종에 따라서 5배에서 10배까지고 깊이는 측근의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실시한다. 측근 발생하는 데 하는 게 아니고 뿌리부는 현저하게 줄어든,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기까지. 답은 5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뿌리분을 만드는 게. 좀 어렵죠. 잘 되는 건 향나무, 주목, 이식 잘 되는 거, 은행, 화백, 개나리, 뭐 무궁화, 섬장, 해양목, 자작나무도 잘 되네. 배롱, 모과, 목소, 시적, 백거진, 영상, 느티나무. 10번입니다. 식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낙엽수는 봄 이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맞고요. 절대 깊이 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논폭투하면 안 돼요. 이전점 심겨졌던 깊이만큼 심어야 되고요. 신금성이면서 탄닌과 같은 내한성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류와 구성나무 등 추운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수종은 겨울눈이 커지는 시기가 가장 적기로
세피 나누에는 29 할적이 어렵다. 그 이유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구덩이의 크기는 분의 크기의 1.5에서 2m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척박한 토양에서는 기옥지보다 더 크게 파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뿌리 밑에 11향은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나 잘 썩은 퇴비를 번당 5에서 15kg씩 구덩이 바닥에 넣어 나무의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아야 한다. 이게 닿으면 안 돼. 5cm 이상을 흙을 덮은 다음에 비료가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11번 전정을 피해야 할 시기로 틀리는 것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안 되죠. 그죠? 수목의 에너지가 최고인 초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전정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하면 안 되고 병해충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면 안 되고 3번 이름 보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동해 우려되는 초가을 때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 매립지 조성에 따른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놨던 거죠. 임의 매립지 현장 토양 관리의 반입토 기준은 양질 내지 양질 사토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뿌리분의 규격은 일반 분의 1.2배의 분을 굴치하여 반입한다. 뿌리의 분. 일반 분보다 더 좀 저기 임의 메리트 같은 데는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더 지시를 한다. 그 다음에 염분 차단층 토설은 식혈의 바닥에 보수성이 양호하면서도 하층으로부터 염분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층을 혼합한다. 그래서 염분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 차단층이라는 걸 해요. 양질의 토사와 유기물 기류로 혼합한 게 이제 차단층으로 쓰는 거 만들고요. 물분을 만들어 뿌리분과 식혈 사이에 공국을 두어 관수량은 일반 식재보다 3~4배 많이 한다. 임의 매립지에 대한 것인데 여기 이제 공국을 두면 안 돼요. 뿌리분하고 물분을 만들어서 뿌리분하고 식혈 사이에 공국을 두어서 하면 안 되고 공국을 없이 그냥 바짝 붙어서 이제 하는 거죠. 5번 임의 매립지는 지반이 안정되지 않은 20cm 내외의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일반 식재지보다 높여서 식재한다. 자꾸 침하가 되는 거예요. 임의 매립지는 그죠? 그래서 20cm 이하가 예상되니 그 정도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 낮아져요. 13번 낙뢰 피해를 받기 쉬운 상황 중 틀리는 것은 고립수종. 그렇죠. 낙뢰 피해 있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피해를 받기 쉬워요. 그다음에 집단에서 가장 큰 키 큰 나무 그런 게 낙뢰 맞기 쉽죠. 그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키 큰 나무 맞고요. 습한 토양이나 수채에 인접한 수목, 물가에 있는 벼랑 맞기 쉽고요. 5번 건물과 떨어진 수목 아니요. 건물과 붙어있는 수목이. 그래서 낙뢰 피해의 감수성이 높은 것, 피해를 받기 쉬운 거는 단풍, 밀풀의 백갑, 야자수, 사시, 참, 아까시, 누름나무 이런 건 감수성이 높아서 낙뢰를 잘 맞는데 잘 안 맞는 거는 마로니에하고 너도 밤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든 뭐 수분이 많이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감수성이 낮은 거는 마로니에하고 너도 밤나무가 적다. 그다음에 식재 밀도에 따른 수목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다 돼갔죠. 식재 밀도에 따른 수목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자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식재 밀도가 높으면 소사량으로 자란다. 소사량이 뭐예요? 밑부분하고 가지 끝에하고의 그 경사도 직경이 여기 한 거예요. 예.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낮으면 밀도가 낮으면 초사량으로 자라요. 초사량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동은 두껍고 위에 올라갈수록 가늘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지 쓰러지지 않잖아요. 밀도가 낮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 어때? 초설도가 낮아지죠. 초설도가 낮아진 거는 뭐 목재를 사용하기 좋겠죠. 꼿꼿하고. 1번 틀린 거고 2번 밀재 식도가 높을수록 아니고 낮을수록 단목 제적이 빨리 증가한다. 단목 제적이라는 건 이게 저기 하는 거 굵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 3번 식재 밀도는 수고 생장보다 직경 생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 예, 밀도가 높을수록 이제 키도 크긴 커요. 근데 영향이 더 큰 거는 직경 생장하고 영향이 더 영향을 주더라 이래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요. 식재 밀도는 뭐가 더 수고보다 직경 생장에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4번 식재 밀도가 낮을수록 경쟁이 완화되어 단목의 생활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강해져요, 그죠? 밀도가 낮아질수록 이게 튼튼하게 자라니까 경쟁이 완화돼서 단목의 생활력이 강해집니다. 밀도가 높으면 생활력이 약해지죠. 5번 초살도가 낮아서 상부 직경과 직경 합의 비슷한 수간을 초살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걸 완만제라고 그래요. 비슷한 거를 완만제. 반대가 초살제예요. 네. 다시요. 비슷한 거 완만제. 상부와 하부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초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